자, 이제 둘째 시간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취득시효입니다. 자, 취득을 하는 건데 그 취득의 원인이 시효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효는 시간 효과를 말하는 거죠. 시간 효과. 자, 그래서 이제 시효를 통해서 시간 효과를 통해서 권리가 생길 수도 있고 권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권리가 생기면 시효로 권리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를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죠. 취득이 되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시간 효과로 인해서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 거 소멸 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됩니다. 소멸 시효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채권.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10년. 1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채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물권들 중에서도 용익물권들은 몇 년간 방치하면 없어진다 그랬죠? 20년입니다. 2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자, 반면 지금부터 보게 되는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시간 효과를 통해서 뭔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득 시효 제도가 부동산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취득 시효가 등기부 취득 시효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한 장 넘겨보시면은 160페이지 네모 3번에 부동산 소유권에 있어서의 점유 취득 시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245조 1항을 먼저 보게 되면은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서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자, 그 자는 결국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건이 5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요건이 20년. 두 번째가 소유의사, 자주라는 거죠. 자주점유. 자, 세 번째가 평온점유. 네 번째가 공연점유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마지막으로 5번째,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제도는 두 장을 넘기시면은 164페이지. 자, 네모 4번에 등기부 취득 시효 제도입니다. 245조 2항을 보시면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소유의사 평온공연 선의 그리고 과실 없이 점유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요건이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건 등기한 자, 두 번째 요건 10년, 세 번째 소유의사 자주, 네 번째 평온, 다섯 번째 공연, 여섯 번째 선의, 일곱 번째 과실 없이 무과실까지 갖추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제도가 나오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 취득시효 시작되는 부분. 자, 위쪽 2번입니다. 아까 확인했던 그 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20년 자평공,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점유 취득 시효가 나오고, 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등기한 자가 10년 자평공 선 무과실까지 갖췄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 밑에 3번에서 말하는 동산 취득 시효도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동산은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4번 내려갑니다. 효과입니다. 취득 시효는 결국 원시 취득으로 효과를 인정합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뭔가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취득 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는 겁니다. 점유를 개시한 때가 언제냐? 20년 전을 말하는 거죠. 혹은 10년 전을 말하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서 소유자인 걸로 인정해 줍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취득 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소유권. 근데 소유권만 취득시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문장 보시면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같은 경우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이에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죠. 저당권. 저당권은 그리고 아예 점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저당권은. 자, 오른쪽 갑니다. 6번 취득 시효 대상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단락 같은 경우는 둘째 줄 중간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것도 시효 취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건데 왜 시효로 취득하냐는 거죠. 갑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거예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 수가 있어. 소송. 저 땅 우리 집안 땅이야. 우리 땅이야. 땅 내놔. 라고 주장하면서 갑한테 막 소송 걸 수 있죠. 소송. 그러면서 을이 제시하는 그런 서류들 보니까 무슨 뭐 저기 일제시대 서류, 일제시대 서류는 아니면은 무슨 뭐 6.25 때 소실됐던 뭐 그런 서류들, 막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갑한테 소송 걸 수 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패소를 할 수도 있고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거를 나름대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곤하죠. 그런 경우 갑은 어차피 당신 주장이 맞다 손 치더라도 이미 나는 20년 넘게 점유를 해왔으니 나는 그냥 취득시효 주장해가지고 이 땅 내 땅 할랜다 이렇게 주장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더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이지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단락 내려갑니다.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타인이 특정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줄에 성명 불상자 소유물 누구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시효 취득은 할 수 있다. 3번 내려갑니다.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나중에 분필해서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 가능합니다. 자, 4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같은 경우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계단을 20년간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그거를 시효로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 취득 시효가 안 됩니다. 원칙은. 근데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 재산이라는 거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산. 얘 같은 경우는 시효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땅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재산은 뺏어올 수 있다. 시효 취득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입니다. 자, 근데 일반 재산 말고 국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이 있거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효로 취득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비교를 좀 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 일반 재산에 대해서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20년을 채웠죠. 근데 아직 등기를 못하던 중 일반 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행정재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 말이죠. 7번 봅니다. 지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효를 통해서 소유권만 취득 가능한 게 아니라 소유권의 비율에 해당되는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로 내려갑니다.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정답은 1번입니다. 저당권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를 보겠습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 20년 자주 평온 공연이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5번 단락, 동그라미 5번 단락, 결국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자주. 자,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간의 점유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주 평온 공연 20년 점유를 하면 이게 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 근데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자 되는 거 아니고 마지막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되죠. 하는 거는 결국 을이 갑한테다가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을이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의 이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죠. 지금은 을이 현재 소유자예요? 아직 소유자 아니에요? 아직 소유자 아니죠. 따라서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맞아요.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7번 내려갑니다. 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걸 가리켜서 역산이라고 합니다. 역산. 역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였고 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했어요. 자, 을이 점유를 하다가 을로부터 점유를 병이 승계받았어요. 점유를 넘겨받아서 병이 지금 17년간 자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점유를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1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얘가 취득 시효를 등기 청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은 앞에 있던 점유 있죠. 앞에 썼던 을의 점유 기간하고 합산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합산. 앞에 점유 기간하고 합칠 수 있어야.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얘가 5년간 점유를 했던 거죠. 앞에 사람이 5년 점유했고 내 점유가 17년이니까 오케이 합치면, 자, 합쳐버리게 되면은 이러면은 22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합산을 해서 주장할 때는요, 정산이 원칙이에요. 을이 점유를 시작했던 기간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산점을 과거로 잡고 시간의 흐름대로 기간을 산정하는 요 방법을 정산 원칙이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을이 5년간에 타주점이에요. 망하죠. 그럼 을이 타주점유니까 을이 시작했던 그 점유 기간을 기산점 잡아서 22년 주장을 하게 되면 타주로 시작되니까 22년치 타주점유가 돼요. 그럼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타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병 입장에서 취득시효를 하려면은 현재를 기산점으로 잡아서 자주로 기산점 잡아가지고 과거로 거슬러 가야 돼요. 이런 걸 역산이라고. 역산. 거꾸로. 역산이 예외적으로 해요. 예외적으로. 근데 어쨌든 역산을 하게 되면은 현재가 기준점 되기 때문에 22년짜리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취득시효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자 입장에서는 정산을 하느냐 역산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나 원칙은 정산이 원칙이라고요, 역산 원칙이라고요. 정산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번에서 말하는 거는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없다. 즉 역산은 하면 안 된다, 원칙은. 그 말이죠. 8번처럼 취득 시효 기간 중에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총 22년 동안에 저 소유자 갑으로서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고요, 변동이 없었다고요?
변동이 없었다. 22년 동안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역산이 허용된다라는 말입니다.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도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 시효 완성자의 지위.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에 그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게 맞다. 여기 말하는 시효가 완성되는 그때 그 당시 소유자, 20년을 채웠던 그때 그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입니다. 소유자 줄치고요. 명의자 X. 완성 당시 소유자가 상대방이라고요. 명의자가 상대방이라고. 소유자가 상대방입니다. 누가 아니고요? 명의자가 아니고. 남의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딱 돼 있는 상태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시효를 완성시킨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을은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해서 갑한테 이제 등기 청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갑은 등기는 자기 명의로 돼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인 걸로 밝혀졌다는 거죠. 자, 이 등기가 무효인 걸로 밝혀졌다는 거는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진정한 소유자가.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병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갑하고 사이에서 뭔가 명의 신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통정 허위 표시 같은 거 해가지고 통정 허위 가짜 매매 해가지고 매매한 척 꾸며가지고 갑한테로 명의를 옮겨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병.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갑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병을 향해서 해야 된다. 병을 향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시효 완성될 당시에 그 소유자가 상대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시효 완성 당시에 그 소유권 등기가 만약에 무효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명의자에게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두 가지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결정되는 건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시효를 완성을 시켰고 시효 완성시켰다는 거는 20년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완성을 통해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취득을 했다는 것이. 자,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 후에 갑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죠. 매매 계약을 하고 병한테 부동산을 갖다 팔아버리게. 병한테 팔아버리게 될 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을 때 을이 과연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서 병에게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갑으로 확정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순서 자체가 지금 20년 시효 완성이 먼저예요? 제3자한테 처분이 먼저예요? 완성 먼저죠. 완성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처분이 이루어졌죠. 이때 같은 경우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서 등기 청구권 행사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을이 갑이 소유자일 때 뭐 한 19년 점유. 자, 19년 점유했다는 거는 아직 시효를 완성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중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거죠. 병한테 팔고 나서 1년이 더 흐른 거죠.
그럼 이렇게 시효가 완성된 상황이라면 이때 같은 경우는 갑이 병한테 갖다 판 게 시간 순서상 먼저예요. 20년 채운 게 시간 순서상 먼저예요. 갖다 판 거. 병한테 판 게 먼저죠. 병한테 먼저 팔렸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을은 여기서 이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 병을 상대방으로 해서 취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먼저 있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시효가 완성되기도 전에 등기 명의인이 변경됐잖아. 그러니까 명의자가 바뀐 게 먼저예요? 시효 완성이 먼저예요? 명의 변경이 먼저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하양 색깔이에요? 주황 색깔이에요? 주황 색깔이죠. 지금 상황이 주황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제3자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 후 20년을 먼저 채웠는데 그 이후에 등기 명의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시효 완성자는 변경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5번 갑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바뀐 그 명의자를 상대로는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완성 후 변경됐습니다. 갑이 소유자인 상황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어요. 20년 채웠죠. 그럼 이제 20년을 채워가지고 일단 을이 여기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을의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갑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팔아버렸어요.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더 이상 병 상대로는 행사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병으로 소유자 바뀐 다음에 다시 완성됩니다. 다시 완성. 그러니까 다시 20년 흘렀다. 갑이 소유자일 때 20년 채웠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시점 그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잡았을 때 또 20년 또 흘렀다는 거죠. 그럼 합이 40년, 합이 40년. 그죠? 반평생 점유를 하셨거든요. 반평생. 그러면 다시 완성했으니까 다시 등기 청구권 취득한다는 거죠. 다시. 누구 상대로? 병 상대로, 병 상대로. 완성 당시 소유자. 그죠? 이 정도 고생했으면 받을 자격 있죠? 이때는 이제 병 상대로 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줄 잘 보시면은 등기 명의가 변경된 시점,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시 시효 기간이 경과됐다는 겁니다. 그럼 시효 완성자가 변경된 그 명의자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처분했고 소유권을 다시 회복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복자를 상대로 하여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밑에 쪽 좀 내려가시면은 자, 11번, 아니요, 10번부터 먼저 보죠.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등기 청구권 관련해 가지고는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죠.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 권리 행사 중이라는 거죠. 자, 적극적 권리 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이때는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11번 내려갑니다.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때 이미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죠.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야 되죠.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갑이 처음 소유자고 이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고 시효 완성을 통해서 을은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갑을 상대로 취득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 시효가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팔아먹어요. 제3자. 땅 뺏기기 싫어가지고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버리고 병한테로 소유권 넘겨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라 라고 하면 을은 병에게 대항을 못해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병한테다가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결국 쫓겨나게 되고 을은 결국 점유를 상실당하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당하면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고 이 등기 청구권에 소멸 시효가 뭐가 된다고요? 진행된다. 소멸 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진행되면 없어져요. 예, 10년이 진행되면 결국 저 등기 청구권은 없어지겠죠. 근데 소멸시효가 진행된 지 예를 들어 9년 됐어. 9년 11개월. 네? 9년 11개월. 하고도 30일. 큰일 났네요. 거의 끝났죠, 이제. 좀 있으면 없어져. 근데 그러던 중 매매가 무효가 돼요. 갑하고 병에게 계약이 무효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갑한테로 돌아가요. 이거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해서 소유권 돌아가는 거 이거 등기 정리해야 돌아가요? 자동 복귀예요? 이거 자동 복귀. 소유권 자동 복귀해버려. 자동 복귀. 갑은 소유권 회복하고 싶어요? 회복하기 싫어요? 회복하기 싫어도 너는 회복이에요. 네? 계약이 무효되는 순간 넌 이제 소유자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럼 갑이 소유권 회복하는 걸 을이 보고 있잖아요. 을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고 없어졌어요? 아직 안 없어졌어요?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이거 행사해도 된다는 거죠. 행사해서 부동산을 뺏어올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의 소유자가 제3, 지금 동그라미 6번 단락입니다. 동그라미 6번 단락.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소유권을 회복을 했다는 거죠. 다시 회복했다면 시효 완성자 을은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하여서 시효 완성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9번입니다. 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여기서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나 취득 안 할래.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취득 안 해. 줄칩니다. 시효 이익 포기. 첫째, 포기라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은 일단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이거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만약에 소유권을 포기한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근데 지금 요거는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2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12번. 이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이라면은 통상 양도가 안 되죠.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승낙이나 동의 같은 거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어요. 둘째 줄 소유자 동의 없이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했던 사실을 소유자한테다 그냥 통지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3번 내려갑니다.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둘째 줄 뭐 철거 청구, 대지 인도 청구 이런 것들이 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행사 못해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시려면은 그거는 20년 채우기 전에 나가라고 하셨어야죠. 20년 채워지기 전. 예를 들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19년을 적으십니다. 아직까지 자주평원공연 19년째 점유 중이라고 한다면 갑이 이 취득 시효를 중단시켜 버릴 수 있죠. 갑이 나가라고 한 거. 나가라. 큰일 날 뻔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나가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을이 점유를 한 지 20년이 돼버리는 순간, 20년으로 시효가 완성돼 버리는 순간서부터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버립니다.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 갑 같은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상은 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갑이 20년을 채운 권리자를 상대로 하여서 물권적 청구권 더 이상 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이젠 나가라고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20년치 더 사용료 내놔라. 사용료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안 되죠. 사용료도 달라고 못해요. 어차피 나중에 을이 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자가 되는 시점 자체가 등기한 때부터라고요? 점유 개시 당시라고요? 점유 개시 당시입니다. 처음에 을이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있겠죠? 점유를 개시한 시점.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등기 청구권 취득 행사해가지고 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하면 을은 소유자가 되는 거라. 근데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하는 시점 자체가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라 등기를 하시면 과거 20년 그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20년 전부터 원래부터 소유권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20년간 을이 그동안 부동산 사용했던 거, 남의 거 사용한 거, 자기 거 사용한 거, 자기 거 사용한 거고 따라서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3번 갑니다.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을이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벽에게 처분했어요. 알면서 처분했어요? 모르고 처분했어요? 모르고 처분했어요. 그럼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모르고 처분했어요. 모르는 게 약이죠. 근데 2번은요. 을이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는데 이때 갑이 이 사실을 둘째 줄 알고서 병에게 처분했다는 거죠. 이렇게 알면서도 처분했다면 당신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을 입장에서는 이제 병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배상. 부동산은 취득 못하죠. 제3자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에, 병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에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는 상황 돼버린 거예요. 갑 소유 부동산 최초. 자,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시효 완성을 통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다가 행사를 했죠. 등기 달라고 행사. 자, 근데 여기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고 나니까 갑이 어떻게 했냐? 제3자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판 거예요? 모르고 판 거예요? 알고 판 거죠. 을이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한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알면서 팔아버린 거고. 자, 그렇다고 해도 일단 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이든 악이든 안 따집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병은 일단 유효하게 부동산 취득을 하게.
어쨌든 부동산은 변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을 입장에서는 부동산 취득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을이 갑한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자 지금 둘째 줄입니다. 을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줄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불법 원인으로 하라고요? 채무 불이행 원인으로 하라고요? 불법 원인으로 하라는 거죠. 왜냐면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은 갑하고 을 관계가 계약 관계여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가 되려면은 이 관계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여야 되는데 이 둘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3번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매수했다면, 자 이렇게 적극 가담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는 거죠. 그럼 무효죠, 무효.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럼 4번 봅니다. 4번.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했죠. 자, 등기를 하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 단락 소급한다.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당시로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에요. 시효 완성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대위 변제했다는 거죠. 이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고 시효 완성 후 갑이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갑이 여기다가 땅을 팔아먹었다고요? 저당권 설정했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 대출을 땡긴 거예요. 아주 머리가 좋죠. 대출 땡겨가지고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을이요, 소유권 취득을 해도 등기를 해가지고 이 저당권은 안 없어져. 저당권을 끼고 을이 소유자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이 나의 온전한 소유권을 위해서 이 저당권을 없애기 위해서 대위 변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돈을 갚아버린 거죠. 돈을 갚아버리고 저당권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갑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갑한테다가 뭔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너를 위해서 갚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20년을 채운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팔 게 아니라, 네? 팔 게 아니라 대출을 땡겨야 되겠군요. 네? 그래야지 손해를 줄일 수 있겠네. 질문하시는 거죠? 근데 알고서 팔거나 알면서도 저당권 설정한 거 있죠? 싹 다 불법이에요. 네? 팔아먹은 것도 불법이요. 팔아먹은 것도 불법이요. 팔아먹은 것만 불법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한 것도 그것도 알면서 하셨으면 불법이죠. 그럼 이때 을 같은 경우는 갑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행사는 못하더라도 불법 원인으로 뭐 청구하면 되죠? 손해배상 청구는 하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일단 3번에서 말하고 있는 판례는 시효 완성자가 자 둘째 줄 대위 변제를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자 이어지는 문장에 뭐 구상권 행사를 한다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5번 내려갑니다. 명의신탁이 나오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판례 병이 갑한테다가 명의신탁했던 도시입니다.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후에 병이 갑과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병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판례거든요. 갑이 현재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던 거예요. 20년을 채운 거죠. 그럼 일단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을은 일단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고 이 등기 청구권을 갑을 상대로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은 명의 수탁자였던 거예요. 명의 신탁되어 있었던 땅이라는 거죠. 신탁자는 병이었고 갑은 그 명의를 받은 수탁자였고 그러면 이 명의 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의 신탁 나오면 일단 유효라고 해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 돼요. 맞나요? 명의 신탁 무효죠, 무효. 미음이잖아요, 무효. 그럼 명의 신탁이 무효. 명의 신탁이 무효면 갑하고 병 중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죠? 그럼 등기 청구권 병한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병을 상대로 취득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명의 신탁 무효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효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의 명의 신탁. 이 판례에서의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 유효였던 사건이었어요. 어디에 명의 신탁 유효라고 돼 있죠? 둘째 줄 잘 보세요. 둘째 줄. 명의 신탁을 뭐 했다고요? 해지했다고 되겠죠. 명의 신탁을 해지할 수 있었던 거는 명의 신탁이 효력이 뭐였다는 뜻? 유효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존. 그럼 명의 신탁이 유효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신탁자 내부적 소유자. 수탁자 외부적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을은 내부자예요, 외부자예요? 외부자라서 을 기준에서 소유자가 갑이 되는 거예요. 명의 신탁이 유효일 때. 그럼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 거죠, 을이. 그래서 빨리 갑한테 행사해서 등기 받으면은 을이 소유자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을이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 후에 명의 신탁이 뭐가 됐다고요? 해지가 돼요.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되면서 수탁자에게 있었던 등기 명의를 신탁자한테로 회복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는 명의 신탁이 해지됐기 때문에 뭐 내부고 외부고 따질 거 없이 그냥 소유자는 병인 거죠. 근데 을이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은 갑에게 행사 가능한 등기 청구권이었죠. 근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상황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신탁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순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명의 신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갑하고 병 사이에서 명의 신탁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상태에서 시효를 완성시켜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였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되면서 명의가 신탁자한테로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바뀐 상황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을이 신탁자 병 상대로 해가지고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돼버려요. 자, 밑에 6번 내려갑니다. 취득 시효 중단이요. 자, 점유 취득 시효는 언제 중단되냐? 점유를 상실하면 중단됩니다. 점유를 이제 못해요, 더 이상. 그러면 취득 시효가 멈추죠.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이에요.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어. 부동산이 압류되는 거랑 둘째 줄 점유를 계속하는 거랑 별개죠. 나는 계속 점유할 거예요. 압류가 되든지 말든지 계속 점유해도 되죠.
그럼 이건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점유 취득시효 틀리고. 1번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서 둘째 줄에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취득 시효 주장하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줄 끝에 시효 완성 당시에 그 등기 명의인 소유자겠죠. 그 자를 상대로 취득 시효 주장 가능합니다. 자, 2번입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20년 채운 게 먼저예요? 소유자 바뀐 게 먼저예요? 소유자가 먼저 바뀌었죠.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20년이 채워진 거죠. 자, 그럼 그 자에게 등기 청구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죠. 자, 3번입니다. 취득 시효 완성 후 명의인이 변경됐죠. 완성 후 명의인 변경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일단 20년을 채웠고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어 버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그 둘째 줄, 그 밑에 줄 시효 완성자는 변경된 등기 명의인에게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순 없죠. 완성 후 바뀐 거요. 자, 4번입니다. 취득 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20년 진행하는 중에 등기 명의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산점 임의 선택이 되냐는 거죠. 기산점 임의 선택 역산을 하려면 그 기간 동안에 소유자 변동이 있었어야 없었어야? 없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기산점 임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는 말이고요. 5번입니다.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겠죠. 자, 근데 이어지는 문장. 등기 명의가 바뀌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기간이 경과됐다는 거죠. 이게 40년 점유 그거 말하는 거죠. 소유자 바뀐 다음에 한 번 더 완성시켰죠. 그럼 이 경우는 그 자를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게 틀렸지요. 5번 정답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요. 등기부 취득 시효 나오고 있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